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준비한 거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됐죠. 저는 국가 행사에서 떨어지기를 바란 적은 처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노태우 때도 우리 언제죠? 그 바덴바덴 할 때 그 뭐 전두환 때도 우리 올림픽 올림픽 유치 성공하길 바랬던 그 이승만 때 뭐 박정희 때인가요? 하여튼 군사정부에서도 우리가 이런 마음은 든 적이 없었는데 뭐 솔직히 부산 엑스포가 안 될 거라고는 윤석열 빼고 다 알았어요. 정말 용화대가 얼마나 멍청하냐면요. 윤석열 빼고 다 알았어요. 윤석열 빼고 부산 엑스포 우리 유치 힘들다. 윤석열 빼고 다 알았거든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 우리 가만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오일머니가 돈 때문에 졌을까? 저는 뭐 지금 뭐 지네끼리 졌지만 잘 싸웠다 연병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대한민국 종편들 전부 가짜뉴스 퍼뜨렸으니까 전부 사형시켜야 됩니다. 박빙, 요즘 박빙은 119대 29야? 119대 29면 콜드게임 아닙니까? 대한민국 종편들이 얼마나 설레발 떨었어요. 뭐 87대 80으로 박빙으로 따라 붙었다. 연병을 했죠. 그죠? 근데 제가 보면요.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여러분들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맞아요. 중국이에요. 제가 예전에 세계 국제 정세 분석할 때 여러분들 이런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있어요? 중국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다. 그렇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어마어마한 중국이 미 국채를 걷다가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영향력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엄청나게 뻗어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왜 아프리카에 중국이 영향력이 그렇게 막대하게 펼쳐지고 있냐? 미국의 영향력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라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에 사우디가 반미 정부를 지향할 수 있는 지금 정부가 그 이름을 까먹었다. 누구예요? 걔 사우디 그 왕세자. 걔가 지금 사실상 이제 미국을 배제하고 중국과 손을 잡았어요. 그렇죠? 결국은 중국이 빈살만이 결국은 중국과 협조를 하고, 빈살만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오일머니를 했냐면요. 아프리카 국들과 아시아 국가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다 싫어해요. 특히 어떤 나라들이 싫어하죠? 개발도상국들과 빈국들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여러분들 특히 개발도상국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빌려올 거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달러를 돈이 없으니까 빌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이 기준금 금리를 계속 올리는 바람에 이런 개발도상국들이나 빈곤국가들이 부채 상환을 할 때 1년에 뭐 100억만 부채 상환을 하면 됐었는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감으로써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의 달러 원조를 받아갖고 그 나라의 어떤 그 돈 갖고 돈을 꾸어갖고 국가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이 엄청난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이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망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전략, 그 힘든 시기에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를 어떤 식으로 했냐? 빈살만이 부채 탕감에 돈을 쏟은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는 어떤 정책을 펼쳤냐? 대한민국에 저희 한국이 새마을 그 운동 알지 않습니까? 저희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 과학 발전을 전수시켜 주겠습니다. 개 풀 뜯어먹은 소리 하고 있죠. 나라가 파산 직전인 나라한테 가갖고 농어촌 새마을 운동 경제 발전을 전수시켜 주겠다. 이런 식으로 국제전을 펼친 거예요.
그럴 때 실질적으로 그 국가들은 부채가 견디지 못해갖고 IMF에 구제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때 빈살만이 돈 보따리 들어가갖고 빚 얼마예요? 저희 그 100억 불 지금 죽겠다. 내가 갚아줄게.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야? 그렇게 한 거야. 응? 이제 이해가 가세요? 빈살만은 아예 부채 탕감을 해주겠다. 우리나라는 새마을운동은 그 성공의 역사를 전수시켜주겠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다가, 응? 그렇게 중국의 엄청난 투자, 그 다음에 사우디, 그래서 다 투표권을 갖고 있는 저소득 국가들, 그 다음에 그런 걸로 잘 파악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략도 없었던 거예요. 전략도 없었고, 그래놓고 깨지니까 젖잘싸래. 졌지만 세금 잘 싸질렀다예요. 졌지만 잘 싸웠다가 아니라 졌지만 잘 세금 싸질렀답니다. 이거 한다 해놓고 얼마나 세금 쳐쓰고 돌아다녔습니까? 응? 지금 SNS에서 젊은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중학생 수준의 PPT. 그리고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 탓을 하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전 정부가 그렇게 자기네들의 마음에 안 들게 늦게 출발했다라고 하면요, 누가 봐도 어려움을 딛고 승리하는 게 진정한 승리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진정한 승리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스포츠나 어떤 드라마를 봤을 때 이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불가능을 이겨내고 성공했을 때 우리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치는 거거든요. 그럼 문재인 정부가 완벽하게 이겨놓게 하고 바탕을 깔아놓고 그 이기면 또 공치를 하려고 했던 건가요? 어느 때인데 갑자기 강남 스타일 틀어올고 앉아있고 도라이들도 아니고 진짜 자질 부족이에요. 자질 부족. 전부 저의 부족이 아니라 깜도 안 되는 게 그냥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습니다. 응? 그냥 개망신이에요. 응? 막 결선 투표까지 가면 우리가 역전할 가능성이 많다. 설레발치고 채널A, TV조선 난리를 치더니 119대 29. 장난치냐? 응? 그리고 119대 29가 석패라고 기사 쓰는 새끼들은 이 기자야 뭐야? 응? 석패라는 뜻을 모르나? 응? 석패의 정의는 경기에서 약간의 차이로 아깝게 지었을 때 석패라고 합니다. 이 기자라는 새끼들이 119대 100 그냥 29를 석패래요. 응? 토라이들이죠. 나 진짜 어제 PPT 보면서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 하여튼 쪽팔려요. 망신스러워요. 하루라도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뉴스가 있어서 요거 하나 뽑았습니다. 우리 진짜 오리지널 빨갱이죠. 태영호가 강남 포기를 시사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줘요. 기득권 한번 내려놨죠. 그래놓고 태영호가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윤석열에게 잘 보이려고 이제 자기 국회의원 하기에 물 건너갔으니까 어디 해외 대사라도 가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뻔합니다. 이렇게 태영호 이런 애들이 외교관 출신들이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 한번 했잖아요. 자기 이제 갈 데 없어요. 그러면 강남 미리 포기해요. 어차피 공천 못 받을 거니까. 그러면서 태영호가 왜 이렇게 험지 가라면 어디든지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외교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태영호 씨한테 추천해 드릴게요. 험지 가라면 어디든지 간다 그랬지. 평양에 출마하십시오. 평양에 출마하십시오. 평양에. 당선되실 겁니다. 바로. 평양에 출마하셔갖고 내년 총선은 평양에 출마하셔라. 어디든지 가신다고. 험지죠. 태영호에게 이런 험지 중에 험지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험지 가라면 어디든지 간대요. 태영호한테 최고의 험지는
평양입니다. 평양. 꼭 좀 험지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YTN과 연합뉴스의 그 대주주를 변경을 이동관이가 자기 탄핵 전에 하려고 막 밀어붙여갖고 아마 오늘 그거를 승인할 것이다 했는데 갑자기 이 똥관이가 안 했어요. 보류했어요. 이게 왜 보류했냐면요. 누가 봐도 똥관이가 이거를 통과시켜갖고 YTN이랑 대주주 변경을 하려고 우리는 짐작을 했는데 잘못했다가 감옥 가거든요. 동관이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막 재판받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왜 동관이가 그랬냐? 이거를 만약에 방통위에서 이거를 통과시켜도 민주당이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서 가처분 소송을 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거든요. 응? 쫄은 거예요. 그렇죠? 원래대로 하면 오늘 통과시켜야 되는데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법적 소송들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거든요. 지가 봐도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경고를 했어요. 너 만약에 통과시키면 YTN이나 연합뉴스 대주주 변경이나 YTN 인수를 승인시키면 모든 법적 조치 다 하겠다. 관계자 모두를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로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쫄죠. 지가 봐도 이거는 지 고문 변호사랑 누가 해도 위험하다. 들어갈 수 있다. 똥간이 오늘 쫄았어요. 그리고 자기 내일 탄핵이잖아요. 탄핵 전날 지가 굳이 총대 맬 일 없죠. 안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다음에 오늘 좀 민주당이나 우리 민주당에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온 게 지금 지난 울산 고래고기 사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울산시장 2018년 지방선거 때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 그래갖고 송철호 울산시장 전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좀 안 좋은 소식이라고 하냐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정치 공세를 할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벌써부터 김기현이가 배우를 찾아야 된다. 3.15 총 부정선거의 벌금가는 2018년 부정선거였다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배우를 찾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국 장관이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었거든요. 이거 갖고 문재인 정부를 또 뒤기를 캐서 배우를 찾겠다라고 하면서 수사를 확대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 정부 수사해봐야 효과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만약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나서서 전 정부의 선거 개입을 뒤진다. 역풍부입니다, 이거.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황운하 의원이나 조국 장관님이 이것들이 엮으려고 내년 총선에 불출마시키려고 하는 게 조금 걱정은 돼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임종석 전 실장이랑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재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그냥 쭉 하고 끝낼게요. 이어서 오늘 여러분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그리고 장인수 기자님 그다음에 장인수 기자 그다음에 최재형 목사님 방송 여러분들 잘 보셨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도 예고해드렸지만 김건희가 살아있는 권력이다라고 저는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7시간 녹취록을 수십 번 듣고 김건희는 윤석열을 존경하지 않아요. 저는 김건희의 녹취록 풀 버전을 수십 번을 들어보면요. 김건희는 우리 아저씨는 아무것도 몰라 아저씨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 신랑이라는 표현도 안 돼요. 우리 아저씨라 그러면서 우리 아저씨가 뭘 알아. 늘 그런 식이에요. 그냥 바보 취급합니다. 김건희는 항상 바보 취급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7시간 풀 녹취록을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풀 녹취록을 나중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나는 가처분 소송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김건희는 항상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설마 했겠지만 김건희가 실질적으로 뒤에서 다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응? 김건희 명품백 의혹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응? 김건희가 만약에 주변에 눈치를 볼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코바나 컨텐츠에서 경호원들을 데리고 대통령 부인으로서 외부 인사를 만날 생각 자체를 안 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김건희는 지금 대한민국 서열 1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의 눈치 볼 사람이 없는 거죠. 제 말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김건희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고 윤석열을 어려워하거나 정말로 국정에 조금이라도 자기는 빠져서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생각을 했다 그러면 김건희는 밖에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죠. 김건희는 그 누구도 남들은 다 윤석열의 눈치를 보지만 김건희가 사람들 앞에서 윤석열을 개 잡듯이 잡으니까 사람들은 윤석열보다 김건희가 제일 세다는 걸 알지요. 의원 중에. 김건희가 한 명이라도 민정수석실이 있다던가 대통령의 가족들을 감시할 수 있는 제2부속실이나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이런 짓 안 하죠. 버젓이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 앞에다 세워놓고 지 비즈니스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아무도 두려운 사람이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큰일 나겠다, 당도 뒤집어지겠다, 대통령실은 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하면 감히 이런 카톡으로 지 마음대로 사람과 약속을 잡고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건희 이 백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렇죠? 김건희에게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카톡을 하고 김건희 휴대폰 압수수색하고 김건희 이거 백 사건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돼요. 민주당은 제가 요구할게요. 김건희 특검법에 이 명품백 의혹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을 코바나 콘텐츠에서 대통령 당선 이후에 만났고 그런 사람들이 한두 건이겠습니까? 일면식도 없었던 카톡으로 친분을 쌓았던 사람의 최재현 목사를 오게 해서 명품백을 받을 정도면 자기와 평소에 친분이 있던 사람들은 어떤 거를 받았겠어요? 응?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응? 안 그래요? 거기서 그 시덥잖은 거 보고 와갖고 뭔 생각해 보세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 카톡 친구인 사람으로 알던 사람을 초청해갖고 만날 정도면 평소에 자기의 지인들은 어떤 짓거리를 했겠어요? 원래 김건희 녹취록 보면요, 이명수 기자가 맨날 새벽 1시, 새벽 3시, 새벽 2시 맨날 그때 통화했어요. 김건희는 그때 가장 활발하게 생활하시고요. 낮에는 전화 안 받아요. 예. 낮에는 주무세요. 김건희 씨는 낮에는 주무시느라고 거의 낮에는 통화가 안 돼서 새벽 1시나 새벽 3시 정도에 통화가 돼요. 응? 하여튼 여러분들이 보시면 김건희 특검법에 이거 지금 용화대가 지금 3일째 침묵하고 있어요. 응? 용화대가 지금 3일째 침묵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 수정해서 명품백 의혹도 추가로 하십시오. 받은 영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식 입장 그 무엇도 얘기하지 않아요. 응? 근데 이 새끼들 반박이 너무 웃겨요. 국힘당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 서울의 소리에서 북한의 자금이 유입했다. 북한의 공작 자금으로 이명수가 디올백을 샀다. 이제는 북한까지 끌어들여갖고 함정 취재 문제를 북한 배우설. 야, 니들 수준이 그거다.
응? 왜 그러냐면 최재형 목사가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을 한 이력을 언급을 하면서 서울의 소리가 어디서 공작금을 받았는지 알아야 한다. 선물 구입을 해서. 야, 이명수도 300만 원은 있어 이 새끼야. 응? 이명수도 300만 원은 있어. 이명수가 무슨 월급 받는 서울의 소리 직원인데, 응? 북한에 자금을 받았답니다. 야, 내가 그 돈 정확히 알고 있는데 이명수 그 당시에 선물 살 돈 충분히 있었어. 어? 그냥 이명수를 간첩이라 그래라. 응? 그냥 이명수를 간첩이라고 해라. 응? 아이고, 진짜 할 일들이 없어갖고. 네, 이쯤에 가장 억울한 지금 북한 난파 공작원이 된 이명수 기자를 연결해서 저런 북한의 공작 자금으로 샀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명수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명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서울의 소리 방송을 보면서 충격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 예. 저희가 7시간 녹취록 취재하면서 사실 김건희 씨가 윤석열을 존경하지 않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었지만 네, 이렇게 대놓고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보니 예,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나오는 거를 보면서 네, 참 놀랐는데 네, 지금 이명수 기자님 요거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국힘당과 예. 지금 보수 신문들이 예, 북한에 공작 자금이 투입돼서 예, 이명수 기자가 그 돈으로 예, 디올 백을 샀다. 예, 이런 함정 취재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 이제 여론몰이를 하려고 하는데 네. 북한 난파 공작원이십니까? 지금 보니까 어제도 찌라시가 하나 돌더라고요. 예. 예, 저도 제가 지금 그걸 다 지켜보고 있어요. 네네. 지켜보고 있고, 오늘은 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대통령실 내부 뭐 관계자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병양에게 흘렸던데. 그러니까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게 고작 이명수 간첩설이에요? 아, 진짜 우리 또 후배 기자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다른 매체에. 네.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후배 기자들 저는 바쁘니까 요즘. 예. 이 기사가 뭐 우호적인 데도 있고 지금 뭐 함정 취재 그 논란으로 뭐 계속 이제 플레인 걸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일할 때는 그런 거 잘 안 봐요. 저 7시간 때 제가 경험이 한번 있어가지고 그쵸, 나쁜 기사 보면 제가 또 욱하는 게 있잖아요. 뚜껑 그래서 열리죠. 내 후배 기자가 이게 보내줘서 제가 좋아하는 후배 기자들은 계속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것들을 계속 저한테 보내주고 하는데 네.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명수 기자님, 제가 그때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예. 이명수 기자가 무슨 거지도 아니고 이명수 기자님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 그 정도 살 돈이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또 진짜 개인 유튜브 하잖아요. 네. 예, 유튜브 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들 이제 후원 준 거 네. 좋은데 많이 쓰고, 그렇죠. 또 내 인터넷 기자들 월급 많이 안 받거든요. 그럼요. 예, 250 많아야 300. 300이에요. 예, 그 친구들 내가 취재할 거 있으면 제가 이제 후원 받은 돈 갖고 오혁진 기자 아시죠? 예, 혁진이 알죠. 예, 그 친구도 앞전에 전두환 손자 예. 할 때도 전우원 내가 씨. 미국 티켓 있으면 넘어갈 거야. 그래서 제가 하려다가 어떻게 인터뷰가 돼가지고 안 됐었는데 네. 많이 지원하죠. 그게 후원 준 것 같고. 예, 이명수 기자를 유일하게 돕는 사람은 누구죠? 구독자분들이죠. 예. 나 아니야? 대놓고 얘기는 못하죠. 제가 그래서 오늘 저쪽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웃겼던 게 이제 서울의 소리를 평양의 소리라고 얘기하고요. 예. 이명수 동무라고 얘기합니다. 아, 예.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이명수 기자를 난파 간첩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공작은 누가 하는 거냐면요. 네. 일본 간첩들이 하는 거예요. 진짜 저놈들은 일본 간첩들이거든요. 네. 이거 저희가 봐서 나중에 다 고소하면 되고요. 먼저 이명수 기자님 이거 어떻게 구독자들한테 저는 내용을 네. 알지만 네. 취재 과정이나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날은 방송에 나와서 저랑 같이 이제 차근차근 취재 과정이나 사실 비공개로 지금 방송에 안 나가는 것도 저희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여러분들과 금요일 날 말씀드리겠고, 이명수 기자님 많은 분들이 후원하고 싶다는데. 아니 잠깐만요. 네. 아니 제가 어제 출연했지 않습니까? 네네, 서울의 소리. 아니 그 장인수 기자님 출연할 때는 전화 인터뷰 해주시고 왜 저는 어제 전화 인터뷰 안 했어요? 오늘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항의 어제 삐져가지고 곽쌤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곽쌤님 그 전화 인터뷰 잠깐 했었는데 예, 제가 뭐 금요일 날 뭐 어떻게 저기 끝나고 나서 좀 일정이 있긴 한데 제가 꼭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왜 그랬냐면요, 이명수 기자님. 예. 우리가 저 하바리들이랑 싸울 때 괜히 이명수 기자님도 피해보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나 중요한 취재하는데 장인수는 저것들이 못 가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하바리들 다 저기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중요한 취재 끝나면 전화 드리라고 했던 거고. 어쨌든 이명수 기자님 그동안 이 취재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이미 1년 전에 1년도 넘었어요. 1년도 전부터 취재를 하고 있었고 이번 취재에 이명수 기자님 출연하셨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안을 가장 생명으로 여겼다. 그렇죠. 저나 이명수 기자님이나 7시간 녹취 취재할 당시에는 사실 너무 흥분되고 너무 놀래갖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좀 이거 신기했거든요. 대통령 부인이 될 대통령 후보 부인이. 그래서 사실 보안에 좀 취약한 점이 있어갖고 이명수 기자님 저도 1년 동안 입에 자꾸 달고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그렇죠. 뭐 저 7시간 녹취록 뭐 다 제가 뭐 참 그 옛날에 다시 돌아가면 참 마음이 너무 힘든데 제가 그때 우리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죠? 지금 뭐 지금 뭐 이종원 대표님도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여지껏 뭐 취재하면서 저기 함께 하자, 같이 하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다 그 기자들마다 뭐 또 유튜버들마다 생각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공유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가로챌 줄은 몰랐잖아요. 네, 뭐 이게 또 싸움 나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정도 하고 이 취재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했고 뭐 저기 일단은 제가 목사님을 대선 끝나자마자 어떻게 만나게 됐고요. 네, 대선 이후에 끝나자마자 뭐 대선 기간 때 보니까 서울의 소리에서 뭐 스님과 목사라는 프로를 6개월 정도 하셨더라고요. 네. 그때 진행했던 우리 작가님이 계셨는데 뭐 지금 그 당시에 대선 기간 때 그 스님과 목사에 대해서 이제 방송 프로가 있어서 재밌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 또 신부님까지도 하려는데 신부님이 섭외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6개월 동안 좀 방송만 모니터링만 몇 번 하고 그게 말았었는데 대선 끝나고 이제 그 목사님이 우리 작가님 통해서 저를 좀 이명수를 좀 만나고 싶다. 어떻게 그렇게 통화를 잘하냐, 그치? 여기 만나게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목사님을 만날 때는 제가 그 당시에 뭐 아빠님도 아시겠지만 대선 끝나는데 아빠님도 힘들었고 저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목사님이 그래도 목사님이고 성직자니까 이게 만나보니까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제가 의지를 많이 했죠. 야, 이럴 때 이제 사람이 이렇게 힘들 때 교회를 찾고 절을 찾고 성당을 찾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허탈했었어요. 대선 끝나고. 네, 그렇죠. 뭐 저는 또 이게 끝나고 나자마자 대선 끝나자마자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아프로비스타 지하철 가지고 인터뷰 시도했다가 누구 침입으로 걸려서 그때 재판 바로 이제 재판 선거 끝나자마자 이제 저기 선고가 있어가지고 그때 검찰에서 구형을 한 징역형 1년 이상인가 때렸을 거예요. 네네네. 다행히 이제
좋은 재판장님 만나가지고 벌금으로 끝냈는데 네네. 뭐 그런 과정들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것들도 조사받으러 다니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 목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굉장히 많이 의지를 했죠. 예, 네. 목사님께 근데 저한테 신뢰가 안 되면 이명수 기자님, 네. 저희가 이명수 기자님 그 백값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좀 모아드리고 싶은데. 아, 저기 이 얘기가 제가 파파님 전화 오기 전에 네네. 장인주 기자님한테 이제 통화 좀 했는데 네네. 제가 지금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지금요. 왜? 왜냐면 장인주 기자님이 지난주 수요일날 MBC에 사표 냈잖아요. 네, 사표 냈잖아요. 사표 냈는데 어제 JTBC가 저희 뭐 종편 그 JTBC가 또 이거 이 관련돼서 저 취재 관련해서 보도했잖아요. 네. 어머님이 온 거예요. 아, 장현수 기자님 어머니가? 예, 와가지고 지금 지금 저기 알아놓으셨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저 때문에 그 어머님 입장에서는 MBC 연봉 1억 이상 받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더 이 받게 취재- 해주면 되죠. 근데 어머니 네. 입장에서는 MBC 다니는 이미지랑 저렇게 좋은 직장 때려치고 위험을 하는 거는 속상하죠. 네, 그러니까 또 장남이고 어머님 입장에서는 장인수 한 명 아버님 또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예, 재작년 때 이제 7시간 할 때쯤에 또 자꾸 돌아가셨죠. 하셨고 그래가지고 네. 어머님이 유일하게 이제 장인수 기자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계셨는데 JTBC 어제 방송 보고 이게 사표 쓴 거 알고 놀라셨구나. 엄청 많이 놀라셨네요. 좀 알아놓으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통화 좀 하다가 타파님하고 통화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조만간 장인수 집에 우리가 네. 소고기랑 좀 사갖고 든든하게 한번 가죠. 예, 저는 장인수 기자님하고 가족들도 다 봤어요. 저희 다 봤잖아요. 장례식장에서도 보고. 예, 큰 아드님은 좀 아파요. 아프고 작은 아이는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거든요. 여러분들 장인수 기자님 첫째 아들이 좀 장애가 있어요. 좀 네. 아파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좀 하여튼 그래요. 근데 되게 열심히 아이들 케어하면서도 저렇게 취재를 다녀요. 장인수 기자가. 예. 네, 그래서 제가 통화 좀 하다가 타파님 전화 와가지고 내가 마음이 좀 찹찹합니다. 저 때문에 이명수 잘못 만나가지고 이거 해서 그냥 뭐 MBC 사장 지금 사장 또 윤석열 거기서 또 꽂으면 인기가 있겠지만 또 박무진 이사장 바뀌면 하면 장 기자님 그냥 뭐 하직에 가서도 그냥 대충 떼우면서 연봉 1억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건데 저 때문에 제가 마음이 좀 에이 그러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네. 거기 안주에 있는 것보다 장인수의 능력을 더 펼칠 수 있는 이쪽 세계가 더 커요. 네. 우리가 끝까지 우리 개총수, 장인수, 이명수 셋이서 뭐든지 네. 해서 제가 딴 건 못해도 끊임없이 뒤에서 서포트 해줄게요. 네네. 지금 여러분들 우리 이명수 기자 제가 허락받지 않고 제 동생 좀 도와주고 싶어갖고 농협 351-1216-5889-13 디올 백값이라도 내가 만들어 줄게요. 북한에서 공작금 받았다는 소리 안 듣게.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장인수 기자도 조만간 우리가 좀 생기약을 좀 해봅시다. 뭐든지 장인수가 할 수 있는 것 뒤에서 다 서포트 해줄게요. 이거 타파님 뭐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에 서울의 소리 나가는 방송 퀄리티 완전히 공중파 수준 아니었습니까? 공중파 약간 좀 못 미쳤어요. 그래도 뭐 되게 잘했어요. 이 제작하느라고 저희 장인수 기자님은 되게 편집하시는 또 미디어 펀치님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수정도 많이 하고 잘했어. 진짜 고생 많이 해가지고 뭐 추후에 제가 금요일 날 나가서는 이제 금요일 날 예. 잠깐 장인수는 후원 안 받죠? 장인수 기자요. 장인수 이제 퇴직했으니까 후원 받아도 되지 않나? 그래 좀 타파님이 명수랑 인수랑 금요일 날 와 일단. 네. 둘이 와갖고 하여튼 얘기 좀 해보자. 그래서 장인수가 뭐 탐사보다 언론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다 뒤에서 밀어주면 되지 뭐.
네. 다 같이 하면 되죠 뭐. 네. 어쨌든 내일 방송은 어떤 내용이죠? 오늘은 잘 봤고 마지막으로 내일은- 종합인가요? 내일은 저기 뭐 길게 하진 않을 거고요. 네. 이제 그 경호실이 뚫린 거잖아요. 네, 그 관련해서 이제 그 장현수 기자님이 이제 리포터하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이명수 기자님 경호실이 뚫린 게 아니라요. 네, 경호실은 당연히 매뉴얼대로 뭔가를 해야 될지 알지만 그렇죠. 김건희니까 그걸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네, 그게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경호실들 예. 매뉴얼대로 하면 김건희한테 혼나니까 그렇게 못한 거가 내일 초점을 맞추세요. 네, 경호 관계자들이 그걸 몰라서 뚫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코바나 예. 콘텐츠에 있다 보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걔네들 매뉴얼이 없거든요.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예. 우리 아니, 이명수 대통령- 기자님이 돈복이 없어요. 그래요. 왜 돈복이 없냐? 예. 지금 제가 광고를 했잖아요. 후원 좀 해달라. 예. 은행 정기 점검 시간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요? 괜찮습니다. 예, 저희 뭐든지 저는 이제 이게 뭐 운명이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아니, 좀 있으면 12시 반에 풀리면 예, 예, 많이 들어갈 거예요. 예. 예, 어쨌든 장인수나 하여튼 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할게요. 늘 우리 네, 동생들한테 제가 이명수 기자님, 제가 그래도 동생들한테 든든한 형이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뭐 이- 저기 뭐 타파님 또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네. 예. 뭐 지금 뭐 제가 그 좀 눈티 고르게 보고 있지만 제가 취재하다 보니까 예. 우리 뭐 진영 간에 뭐 또 뭐 좀 안 좋은 것들도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타파님 억울한 부분도 많겠구나. 내가 좀 이거 얘기해주고 싶은데 하면 또 제가 또 이게 연루되고 그래서 취재가 또 안 되니까 타파님 저한테 서운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없어. 네, 아니 진짜 너한테는 원래 아니, 기대치가 없어. 이명수가 야 이명수 너 알잖아. 근데 저한테 뭐 그렇다고 저한테 전화해서 뭐 내색도 안 하시고 이 정도면 좀 많이 기분다. 이명수가 좀 잘하니까 얘기 좀 좋을 건데 저도 네.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예. 예, 아니 이명수 기자가 잘 아는 부분을 떠나서 예. 열심히 이렇게 취재나 하세요. 취재나 하시고 네. 늘 네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게 진짜 기자예요. 네. 서울 법대, 서울대 신방과 나와갖고 네. 레거시 미디어에서 글이나 꺽적대는 새끼들보다 네. 훨씬 이명수 기자가 훌륭하다는 것만 아시고 자부심을 가지세요. 아니 요새 보니까 계속 언론들이 그 함정 취재 하는데 아니 제가 처음에 그 김건희 씨 처음부터 제가 기획하고 함정 취재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첫 샤넬 화장품 들어갈 때부터 이제 몰카 내가 해줬겠죠. 예. 아니 그 안에서 국정농단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증거 수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된 건데, 야, 그 언론들이, 그리고 함정 취재가 솔직하게 뭐 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문제될 수 있지만, 뭐 법적으로 뭐 크게 문제되는 거 있습니까? 야, 함정 판다고 무슨 대통령 부인이 맨날 그렇게 그따위로 하면 되냐? 오히려 함정을 팠는데 저는 이런 거 절대 안 봤습니다. 그럼 더 멋있는 거잖아. 안 그래? 그렇죠, 예.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니, 아빠님 또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예, 언론사 대표니까. 네. 그 의뢰인, 그 제보자들이 네. 뭐 특히 뭐 이게 자기 억울한 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때 이거 기사 써달라, 취재해달라 하면서 막 돈 찔러주고 그런 뭐 이거 해결되면 뭐 돈 얼마 주겠다 그런 제안 또 하는 저도 몇 번 들어봤. 저한테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런가요? 네. 저한테는 돈 같은 거 찔러줬다 뒤지니까 네. 저한테는 그런 적 없어요. 한 번도. 네, 저는 그런 얘기 딱 한 순간부터 제보자 그런 거 이제 얘기하면 바로 잘라버리고 저 취재 안 해줍니다. 저는요. 저는 오히려 정보 줄게 돈 달라는 인간들은 있었어요. 예. 내가 이런 정보 줄게 나 얼마 줄래 이런 인간들이 있길래 예. 이런 미친놈이 있나 그런 적은 있어요. 그래요? 네, 예. 어쨌든 이명수 기자님 많은 분들이 예. 우리야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이 정부의 네. 실체를 알아서 좋지만 예. 장인수 기자님이나 이명수 기자님들 밤길 조심하고 다녀라. 네네. 늘 걱정들 많이 하니까 예. 항상 8시간 단위로 저한테 문자를 남기세요. 예. 뭐 그런 얘기
뭐 기자님들이나 내 후배들이나 뭐 등등 연락 와서 어제 딱 이명수 제3의 인물 이명수 딱 등장하고 나가지고 예. 문자나 전화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막길 조심해라 하길래 제가 그 사람들 또 오히려 더 걱정시키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뒤지면 내가 어떻게 되면 그거 다 내 운명이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안도시켜줬고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죽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다들 그렇게 자신해요. 그래도 조심해요. 네. 그리고 혹시 검찰에 끌려가고 그러면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 저랑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예요. 어쨌든 그래요? 이명수 기자님 그런데 내일도 말이죠. 내일 방송 잘 볼게요. 네. 잘 그리고 보시고, 금요일 예. 날 예. 이제 금요일 날 내일 목요일 날 방송이 끝나면 금요일 날 여기 와서 제가 그 방송 내용이나 그런 거 저희가 준비해서 네네. 저희가 이제 좀 시청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 좀 드리고 이따가 네. 12시 반에 농협 계좌 풀리면 기대해 좀 해주세요. 아이 뭐 예. 어쨌든 네. 우리 장인수 기자랑 이명수 기자님 같이 잘 챙깁시다. 예.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서울의 소리, 개국본, 뭐 시사사파 TV 그리고 등등등 이제 연대해서 뭐 집회도 많이 하고 다 그때가 그립습니다, 진짜. 개국본 회원들 또 우리 뭐 서울의 소리 뭐 이렇게 하면 같이 합류해가지고 또 그냥 오지 않잖아요. 그럼요. 뭐 김밥이든 뭐 도시락 집에서 직접 도시락 싸와주고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예, 빨리 솔직하게 또 금요일날 출연하면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또 집행 조심히 또 이제 현장 뭐 기획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좀 집회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게 제 소원입니다. 예. 예. 나오실 때 네. 이명수 기자님도 책을 쓰셨어요. 예, 책도 예. 한 권 갖고 나와주시고 여러분들 네네. 이명수 기자님이 영화도 찍고 계십니다. 하여튼 예. 제가 여러 가지 금요일 날 많은 이명수 기자님이 준비하고 있는 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에 전화 주셔서 이렇게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날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네네. 네. 예. 이명수 기자님 7시간 추적 그거 저 뭐죠? 그 책도 나왔고요. 지금 사실 영화도 하나 만들고 있어요. 비밀리에. 예,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이따가 12시 반 넘으면 우리 오랜만에 저한테 슈퍼챗 쏘지 말고 오늘은 이명수 기자 그리고 장인수 기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장인수 기자의 능력 정도면요. 저런 뭐 돈탐사 저런 애들이랑 비교도 안 되게 뭐든지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어 갖고 취재한 거 방송하고 그러면 제가 다 스튜디오 만들어주고 할게요. 예, 제가 다 도와줄게요. 억대 연봉 부럽지 않게. 예. 장인수 기자님은 더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대기자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진보계의 만수르잖아요. 제가 진보계의 만수르잖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무능한 윤석열의 오판 엑스포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요. 남북 관계를 만약에 페이팔 계좌는 있잖아요, 원래. 예, 옛날부터 쟤네들이 페이팔 까 했던 페이팔 계좌 있잖아요, 제 거. 이 남북 관계를 만약에 윤석열이가 오판을 하게 되면 국민들 다 죽어요. 진짜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게 이런 윤석열의 정보랑 결국 여러분들 엑스포의 실패는요. 정보와 외교력의 실패인데 정보와 외교력의 실패인데 결국은 이게 만약에 남북관계에서 이게 조금이라도 오판을 하거나 그러면 그냥 신원시기 시켜갖고 쏴라. 국민 다 죽습니다. 지금 그래서 9.19 남북 공동협약 그것도 다 합의문도 파기하고 힘으로 제압한다는 개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그게 가장 걱정이에요.
네, 오늘의 1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여러분들 내일 국회 이제 오늘이죠. 12시가 넘었으니까 국회의 전운이 감독입니다. 현재 국회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면요. 민주당이 어제 탄핵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24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11월 30일 날 이제 차례차례 탄핵안을 표결을 붙일 시도를 하고, 일단은 김진표 의장이 내일 국회를 열어주느냐 안 열어주느냐가 관건입니다. 많은 지금 제가 제 정보에 의하면 여야가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라는 게 김진표 의장의 현재 뜻인데, 지금 민주당이 오늘 제가 부탁하는 것은 전부 국회의장실 앞을 사수해 줘야 돼요. 지금 국힘당이 이럴 때 잘하는 짓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장실 점거예요. 의장실 점거에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못 들어가게 막는 게 걔네들의 늘 꼼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탄핵안이 제출되고 여러 개가 지금 이동관 탄핵과 손준성 얘네들 탄핵안이 제출되면 24시간 이후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투표를 해야 됩니다. 얘네가 3일만 버티면 되는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오히려 국회에서는 경비권을 발동을 해서 국회의장이 본회의장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민주당이 먼저 훨씬 사람들이 많죠. 의석이 많으니까 민주당이 길을 터주면서 막아줘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하여튼 내일 극한에 국회가 그런 대치 상황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민주당이 원래 오늘 의총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내일 중요한 탄핵안 표결을 두고 나서 내일 의총 언제 하냐면요, 내일 아마 민주당도 또 격론이 벌어질 겁니다. 내일 본회의가 열린 후 탄핵안이 통과된 다음에 내일 선거제 어떤 지금 민주당의 75명이 지금 병립형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정치 개혁을 외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지금 저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주당이 오늘 제목이 이재명 당대표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믿고 선거제 개혁에 나서야 된다는 저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병립형으로 갈 경우에는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얻어서 원내 일당이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선거법을 준연동형 지금에 있는 제도로 만든다고 해서 민주당이 제1당이 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저는 제1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지금 장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정의당에서 탈당한 세력들 있죠. 예전에 천호선 전 국민주권당 대표나 국민주권당이 아니라 국민참여당의 대표였던 정의당의 대표도 했었죠. 천호선 대표가 만든 사회민주당, 그리고 기본소득당,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여기 왜 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실체도 없고 열린민주당이 끼는 순간 여기는 망해요. 열린민주당은 누가 봐도 민주당과 합당했던 경험이 있는 정당입니다. 그렇죠? 열린민주당은 총선이 끝나고 더불어시민당이 합당을 하고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은 합당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용해인이 얘기하는 개혁진보연합을 할 때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같은 정당이 끼면 안 돼요. 그러면 개혁연합신당이 아니에요. 전혀 이거는 정통성도 없고 괜히 실패합니다. 열린민주당은 사실상 제대로 된 지금 민주당과 합당한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시 뭐 만든다 그러면서 또다시 민주진영 갈라치기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 정당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려고 그러면 범야권 통합을 해야 돼요. 누군가가 나서서. 그런 기류가 있고, 용해인 의원이 주도하는 개혁연합신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당, 정의당, 민중당 이런 정당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또 하나의 진보연합 세력이 있어요.
지금 그 두 갈래의 정당들이 지금 밖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밖에서 무슨 송영길이 신당을 만든다 이런 물 건너간 소리고요. 그러면 제가 늘 얘기했지만 조국 장관님이 이 범야권의 진보 연합을 만드는데 저는 선봉장이 돼야 된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이 시민사회에서 네임밸류가 떨어지기 때문에 늘 표를 못 받아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으로 회귀한다는 조건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민주당이 이탄 의원이 얘기한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켜주면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 수도 없고 국힘당은 대놓고 만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앉아서 국힘당에게 20 몇 석을 뺏기지 않냐. 이거는 완전 민주당 지지자들을 무시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보입니까? 어차피 민주당이 이번에 위성정당 안 만든다고 하면 가장 민주당스러운 정당을 찾아갖고 입소문이 나갖고 걷다가 투표하게 돼 있어요. 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민주당이 위성정당 안 만든다고 해도 가장 민주당스러운 정당에 우리는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안 만든다 그래갖고 우리가 민주당에다가 그냥 지역정당 찍지 않아요. 응? 국힘당도 새로운 위성정당을 만들라 그러면 거기도 알려줘야 되는 건 똑같은 입장이에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국힘당도 위성정당을 만들면 일본의 힘이라는 정당을 만약에 위성정당으로 만들면 지역 정당 투표는 일본의 힘으로 해주십시오 마구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조건이라고. 중독은 먹은 똑같다는 거예요. 국힘당도 위성정당을 만들면 국힘당도 여기에다가 지역 투표해달라고 일본의 힘에다가 해달라고 홍보해야 되는 거고, 민주당도 이번에 저희가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례정당 투표는 민주당이 하지 말자 하면 안 된다. 똑같은 거예요. 누가 더 홍보를 많이 하냐의 싸움이에요. 응?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도 당연히 여러분들 탈당해갖고 의원들 좀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3번이냐 4번이냐 싸움이에요. 그렇잖아요. 국힘당은 그쪽에다가 국회의원도 보내갖고 3번 차지하나, 민주당이나 연합 개혁신당에서 국회의원들 두세 명 있다고 무소속들 글로 가면 그렇다 해갖고 3번이냐 4번이냐 싸움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1-4, 저쪽은 2-3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응? 근데 무슨 지금 병립형으로 하는 순간 그냥 이재명이 탄핵당해요.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시민사회 세력들이 여러분들 길바닥 여러분들 민심 보면요, 의석은 정의당이나 민중당이나 녹색당이나 이런 시민사회에서 의석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동원하는 건 수십만 명이에요. 수십만 명. 이 사람들을 다 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자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은 대통령이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재명 당대표는 대통령이 돼야 되는 사람이지 그냥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나온 당대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간 그 누구도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을 찍지 않습니다. 응? 병립형을 안 하면 제1당이 왜 국힘당이 됩니까?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어. 민주당이 비례대표 안 해도 지역구에서 150에서 160석을 먹으면 돼요. 예? 민주당이요, 내년에 윤석열 심판론이 불어들면 여러분들 민주당이 지난번에 보세요. 179석 얻었죠. 지역구에서 무려 162석을 얻었어요.
그거 몰랐죠, 여러분들?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62석을 얻었어요. 163석. 민주당이 163석을 얻었어요. 여러분들 150석 이상이면 원내 일당이에요. 응?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60석만 얻고 나머지 만약에 민주당이 최대 170석을 얻는다. 왜 그러냐면 격전지에서 오히려 소수 정당들이 출마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응? 그러면 나머지 정당들이 49석 중에서 최하 개혁진보연합이라고 하면 민주당이 50%만 개혁진보연합에서 50%를 얻으면 47석에서 적어도 28석은 갖고 24석은 갖고 올 수 있잖아요. 어? 그렇잖아요.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잘못 생각해요. 몇몇들이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보냐고요. 어? 잘 생각해보세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 만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지역정당에다가 국민의힘을 찍냐 우리가? 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국민의힘 파이는 이준석의 신당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이 그냥 나눠먹는 거예요. 응? 이제 민주당이 개혁 범진보 연합을 만들면 민주당 범진보 세력들은 여태까지 정의당을 찍었던 사람들,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 모두가 모여서 여기에다 투표하면 이쪽이 더 몰빵 기능이 있죠. 병립형을 하는 순간 내년 총선이 딱 끝나잖아요. 모든 화살은 윤석열 탄핵이 아니라 이재명 나가라예요. 범시민사회에서 정치개혁 후퇴시킨 이재명 나가라고 외칠 거 뻔하고 저것들 민주당이 만약에 병립형을 해갖고 민주당만 170석 얻고 자기네들은 또 5석 이렇게 얻는다 그러면 다 이재명 탓이라고 그래요. 국민의힘은 원래 그런 인간들이라고 취급해서 모든 원인을 민주당에다가 해요. 어? 제발 부탁인데 이재명 당대표 주변에 좋은 책사들이 좀 있어야 돼요. 이게 안전빵이에요. 이게 안전빵. 정말로 이재명을 죽이는 길입니다. 병립형 하는 순간 이재명은 범진보 세력의 적이 돼버려요. 대통령을 민주당 지지자들만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힘 싫은 사람들의 모든 표를 끌고 와야지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범진보 진영에서는 이재명을 찍지 않아요. 제가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아니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보냐고요. 민주당이 위성정당 안 만든다 그래갖고 우리가 저기 찍어봐야 민주당 뻔히 의석수 한 석도 못 얻을 거 아는데 우리가 거길 왜 찍어요? 저희는 바보예요? 우리 시민들은 바보냐고요. 정당 투표는 예전과 여러분들 옛날에 더불어시민당 우리가 정당 투표 어떻게 했어요? 1, 5 해갖고 다 먹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국민의힘과 대적할 수 있는 비례정당이 나오면 걷다가 지역은 1, 비례는 5 똑같이 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뭘 이걸 갖고 병립형을 하니 해갖고 스스로 고립되려고 해요. 응? 정의당 때문에 안 돼. 아유, 저런 사람들은 왜 정의당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정의당은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어? 정의당이 여기 왜 들어가요? 응? 말 같은 소리들을 해야죠. 지금 정의당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의당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범진보 연합의 정의당이 무슨 핵심입니까? 응? 범진보 연합의 무슨 정의당이 핵심이에요. 정의당은 다 안 받아주려고 용해인 의원의 기본소득당이나 천호선 사회민주당도 정의당이랑은 손 안 잡으려고 그래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떤 정당을 찍어도 이렇게 찍으면 민주당이 앞으로 범진보연합에서 마청녀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응?
오히려 협조를 민주당이 여러분들 이끌어 나가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병립형으로 하는 순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하면서 소수 정당들이 양당 기득권을 비판하면서 협조하지 않아요. 근데 민주당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위성정당이 안 나옵니까? 당연히 나오는 거야. 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위성정당 방지법을 이재명 당대표가 받는다 그래서 위성정당 만드는 거는 누구도 방해를 못해. 그럼 누가 봐도 이 정당이 제일 이재명과 민주당을 위한 정당이다. 컸다가 몰빵하면 돼요. 어? 거기에다 찍으면 돼요. 무슨 용해인을 그렇게 믿을 필요도 없어요. 정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년 1월에나 아마 제가 보면 내년 1월에나 판가름 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러 정당 많이 나오면 위성정당 방지법 이재명 당대표가 받으면 그냥 어느 정당이 가장 민주당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거 보고 걷다가 그냥 밀면 되는 거예요. 응? 저는 소수 정당의 의원들을 믿지 않아요. 저는 소수 정당의 의원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와 결이 같은 사람들이 창당을 할 거예요. 야, 내일 창당하자. 자, 개국당. 비례는 개국당.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이거는 이재명과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정당이다. 그쵸? 개혁국민당. 만약에 개혁국민당이 나타났어. 누가 봐도 여기는 시민들이 만들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이재명을 지지해. 누가 봐도 여기는 친민주당이야. 근데 누가 이 사람들을 위성정당이라고 욕은 할 수 있을지언정 못 만들게 어떻게 하냐고. 응? 못 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내가 위성정당 방지법 안 받는다라고 해서 위성정당이 티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위성정당 방지법 이탄희 의원이 얘기한 거 받아준다 그래갖고 위성정당이 안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발 지지자들의 수준을 좀 믿어요. 응? 제가 이제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위성정당 방지법 받는다 그래갖고 위성정당이 안 나오지도 않고 안 받는다 그래갖고 위성정당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시면 하여튼 민주당이 이번에는 잘못하다가 고립돼요. 아마 이재명 당대표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겁니다. 이재명 주변에 책사들이 좀 필요해요. 제가 늘 아쉬운 게 이재명 당대표 주변에 딸랑이들밖에 없어요. 이재명 당대표 이용해서 배지 달라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정말 민주당과 이재명을 위하는 길이 뭔지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안 그래요? 국힘당도 호시탐탐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데 범시민사회 세력까지 병립형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재명 당대표는 다음 대선에 못 나옵니다. 진짜 그걸 아셔야 돼요. 그쵸? 이재명 당대표가 범진보 세력까지 전부 적으로 돌리는 순간 민주당은 고립되고 병립형을 받아들이는 순간 윤석열 탄핵은 물 건너가는 것이고 앉아서 안전하게 100석 이상을 확보합니다. 그쵸? 안전하게 병립형으로 가는 순간 국힘당은 안전하게 100석 이상을 차지해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걸 노리는 겁니다. 앉아서 둘이 나눠 먹으니까 TK, PK, 강원도, 충청권, 서울에서 다 깨진다 그래도 얘네들 앉아서 110석, 120석 가까이 되는 거예요. 병립형으로 하면. 응? 그냥 이재명 당대표는 모르는 척하고 비례정당 밖에서 만들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제 말 이해 가세요? 이재명 당대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밖에서
정당 만들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응? 그냥 민주당이 주도로 해갖고 정당 위성 정당 안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 늘 이재명 당대표 주변에 이상한 스피커 새끼들이 떠드니까 늘 똥볼 차는 거예요. 어? 서울시장도 송영길이 같은 애가 나오고. 정치를 크게 봐야 돼요. 크게.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맨날 개총수가 옳았다 그러냐. 정치를 멀리 보면요 정답이 보여요. 그쵸? 단순히 바로 앞만 보고 정치를 하면 옆에서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면 정치가 후퇴하는 거예요. 응? 아니 저같이 민주당 사랑하고 이재명 당대표 될 때까지 지지한다는 사람이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이재명은 적을 만드는 거예요. 병립형을 만드는 순간. 진짜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렇게 이재명 당대표도 병립형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마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주변에서 자꾸 병립형 해야 된다는 인간들은 모조리 쳐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물론 여러분들은 정치 잘 몰라갖고 이재명 당대표가 병립형의 어떤 뉘앙스를 풍겼다라는 기사가 나오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당신들이 국힘당이 하자는 대로 했어? 어? 모를 때는 국힘당이 하자는 대로 반대로 가면 그게 정도구 지름길이야. 응? 언제부터 당신들이 국힘당이 하자는 대로 했어? 국힘당이 하자는 대로 가고 똑바른 길이 있었어? 응? 늘 조중동의 반대로 가는 게 맞는 길이고 정의로운 길이고 국힘당이 하자는 거 늘 반대로 가는 게 민주정의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항상 이 정치라는 게 멀리 보면 다 보여요. 응? 언제부터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힘당과 손을 잡고 병립형하자 이런 소리는 하지 맙시다. 응? 이재명 당대표 병립형으로 가는 순간 대선으로 날아갑니다. 대선에 출전해도 또 시민사회에서 이재명 찍자 말자고 난리를 칩니다. 왜 국힘당이 원하는 병립형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거 같이 죽는 길이에요. 국힘당은 원래 저런 인간들이라서 양당 기득권 내세우려는 새끼들이지만 왜 국힘당과 같이 자폭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한테 제 뜻은 충분히 전달했어요. 제가 이재명 당대표한테 충분히 전달했고 민주당은 자신감을 가지고 지역구에서 승부하라 그랬어요. 지난 총선같이 지역구에서 163석 그보다 더 승리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격전지에서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연동형을 받아들이면 격전지에서 정의당이나 노동당, 뭐 민중당 이런 정당의 후보들이 안 나오면 되거든요. 그렇게 연합을 할 수 격전지에서 연합을 할 수 있잖아요. 막 100표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지역에서 정의당이 500표 가져가고 민중당이 200표 가져가고 그러다가 민주당이 지거든요. 그러니까 격전지에서는 민주당이 마찬 노릇을 하면서 민주당은 지역구에 왜 그러면 지역구에서 승리해갖고 민주당이 국힘당을 코 납작하게 꺾어버려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당은 지역구에 몰빵하면 오히려 야권이 통합돼갖고 격전지에서 저쪽에서 양보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끝내승리님, 울산 끝내기님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이명수 기자님 여러분들 이제 계좌가 열렸죠? 12시 반이 넘었습니다. 아까 조금이라도 디올 값이라도 좀 보태주려고 했던 분들 지금 이명수 기자들에게 좀 많이 좀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 아니에요, 병립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연동형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다 좋은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 이렇게 해야지 민주당이 조금이나마 더 승리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병립형을 주장한다 그래갖고 병립형을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연동형을 주장한다 그래갖고 연동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뭐 서로 싸울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병립형을 주장하시는 분들이나 연동형을 주장하시는 분들 모두가 민주당을 사랑하고 이재명 당대표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좋은 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동형으로 간다 그래갖고 민주당이 어떤 비례대표를 한 석도 못 얻는다가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이 당연히 어디를 찍어야 될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사표가 될 일은 없다.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더불어 시민당 할 때는 1-5라고 외치면서 찍었잖아요. 그때도 민주당에다가 찍으면 비례대표, 그 당시에 민주당은 뭐 물론 비례대표 후보를 더불어 시민당으로 다 보냈기 때문에 비례대표 후보가 없었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민주당 지지자들 그렇게 멍청하거나 어리석지 않아요. 눈치껏 다 찍어요. 뭐 평생 민주당만 찍었던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나이 드신 분들은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도 정당을 만들어 갖고 비례는 저쪽에 찍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쪽이 더 못 알아먹어요. 민주당이 20대, 30대, 40대, 50대의 지지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에다 찍어라라고 하면 민주당 시민들이 으쌰으쌰 해갖고 홍보하고 해갖고 지난 총선같이 지역은 1번, 비례는 5번 얼마든지 이거 홍보하면 우리가 하나만 정하는 순간 민주정은 다 거기에다 몰빵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하여튼 저야 뭐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가 아니라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저는 지지할 거예요. 민주당이 병립형을 하든 연동형을 하든. 그렇다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병립형을 민주당에서 이번에 선택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을 욕할 수는 없잖아요. 난 민주당 지지자인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병립형을 선택했다 그래갖고 이 뭐 정의당이나 시민사회 세력들이 욕할 때 같이 싸워줘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병립형을 제가 왜 이렇게 선택하기 전에 이렇게 좀 계속 얘기를 하냐면, 이재명은 단순히 당대표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돼야 되는 사람은 범진보를 연합하는 그런 대선 투표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심상정 심술보가 왜 됐습니까? 더불어 시민당 만들었다 그러면서 심상정이가 민주당을 미워하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사사건건 시비 걸고 결국은 발목 잡고 지 대선 끝까지 사퇴 안 하고 출마해갖고 32만 표를 사표를 만들어갖고 결국은 24만 표로 우리가 졌잖아요. 지금이야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민주당이 결정되는 순간 제 생각을 저는 고집하지 않아요. 선거 때는 합쳐야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저는 지금이야 결정 전이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해주고 선거제도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저는 반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직 정해지기 전이니까 저희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된다 그래갖고 민주당은 끝났다 뭐 이런 비판할 마음은 전혀 없고요. 정해지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가 으쌰으쌰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정해지기 전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재명은 대선을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힘이 이 범민주 세력에서 국민의힘 윤석열은 탄핵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큰 파일을 보면. 근데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야합을 한다 그러면 믿었던 민주당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는 순간 진보는 민주당을 욕해요. 제 말 이해 가세요? 진보의 습성이, 국민의힘이라는 저 새끼들은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었던 민주당이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냐라고 하면서
민주당에게 모든 원망이 돌아가요. 저는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죠? 응? 진짜 여러분들 보시면 윤석열 탄핵시켜야 된다는 건 민주당이나 뭐든 소수 정당이나 범진보의 하나의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의 뜻이야.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손을 딱 잡고 병립형으로 가는 순간 민주당은 범시민사회의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은 국민의힘보다 어디 가서 더 욕먹는 정치인이 돼버려요. 그러면 대선 갈 길 바쁜 이재명은 대선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좀 막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우리 윤종란님, 신선희님, 김미경님, 우리 사군자님 고맙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결정 전이니까 저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저는 민주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결정을 지지하고 응원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병립형은 아니에요. 내 사전에 국민의힘 왜 그러냐면 내가 평생 정치를 민주당을 응원했던 이유는 국힘당은 반민족 세력들이고 저들이 하는 짓은 절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치가 어려울 때 국힘당이 어떤 얘기를 하고 정치가 어려울 때 조중동이 어떤 기사를 쓰냐를 저는 참고를 하거든요. 정치가 헛갈릴 때 그들과 반대의 길을 가면 나는 정의로운 길을 갔고 내가 하는 선택이 늘 옳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힘당이 병립형을 주장하면 절대 그 병립형에 우리가 따라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렵지 않아요. 국힘당은 절대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밥그릇 지키려고 병립형을 주장하는 거예요. 저런 국힘당과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근데 타파님과 의견 충돌하는 다른 존경받는 분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니 제 말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김어준 총수도 병립형으로 무게감을 좀 실어주는데 제가 어제 얘기했죠. 제가 평생 살면서 김어준 총수랑 나랑 어준영이랑 나랑 의견이 갈린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김어준 총수랑 나랑 항상 같은 곳을 바라본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약간 병립형에 대한 위험성,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하는 걸 보면서 나랑은 처음으로 생각의 차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어준영의 말은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지만 어느 부분에서 나랑 차이가 있냐, 어준영은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키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냥 민주당에 투표할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더라고. 그 앉아서 20석 준다는 말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냥 민주당에다가 위성정당이 없으니까 투표할 거라는 가정하에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거죠. 앉아서 국민의힘에게 뭐 20석, 30석을 준다는 거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를 할 데가 없어갖고 민주당을 그냥 찍을 때 가정을 한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지금 뭐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렸다는 거는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뻔히 150석 넘길 민주당인지 알면서도 그냥 지역 정당 투표를 민주당에 했을 경우에 국민의힘이 다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근데 그래갖고 내가 오늘 방송 제목을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보가 아니다. 지난 선거도 1번, 5번 찍었던 사람들인데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안 만든다 그래갖고 민주당 위성정당이 없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민주당 찍자 이런 사람들 없어요. 어떤 정당들이든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갖고 저 정당이 가장 이재명과 민주당을 위한 정당이다 그러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1번 몇 번 찍자 그러면서 절대 민주당에다가 투표를 안 해요. 응? 우리 이미 경험을 다 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그만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소리다. 여러분들이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하세요. 누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하시고 제 말도 참고사항으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하셔갖고 이거는 팬심으로 좌지우지할 일도 아니고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분석하고 직접 정당을 만들어보고 직접 더불어 시민당의 중심에 있었던 제가 경험해본 그 사람들은 저의 경험을 해보지 않았겠죠. 그분들은 필드에서 비례정당을 안 만들어봤죠. 전 만들어봤죠. 만들어보고 어떻게 시민들이 으쌰으쌰하면서 5번을 찍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제가 작년에 지난 총선에서 전 느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자기네들의 생각을 하지만 저는 더불어 시민당 정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보고 그 정당에 어떻게 투표를 하게끔 하는지 그것까지 제가 다 경험을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되거든요. 해보니까 되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선거는 제가 전문가예요. 진짜로. 선거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진짜로. 그건 착각이에요. 민주당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받아들여갖고 위성정당을 못 만들면 사람들이 찍을 데가 없어갖고 그냥 민주당에 찍겠다. 그건 바보 같은 소리예요. 정당은 수없이 나오고 수십 개의 정당이 앞으로도 만들어질 거고 그 정당에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누군지는 나오겠죠. 조국이 나올 수도 있고 추미애는 민주당이니까 나올 수 없고 그렇잖아요. 앞으로 수많은 믿을 만한 사람이 정당을 상당하면 그 정당을 밀어주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뭐 얘기 도돌이표가 될 것 같아갖고 그냥 제가 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참고사항으로 삼고 병립형을 주장하든 연동형을 주장하든 여러분들이 그거 갖고 싸우지 마세요. 병립형을 주장하면 나쁜 놈, 연동형을 주장하면 나쁜 놈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둘 다 장단점이 있고 최종 결정은 민주당 최고위에서 하는 것이고 그 최고위가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리는 그냥 민주당을 지지하면 되니까 그거에 맞게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욕을 먹더라도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늘 얘기해갖고 왔고 그래서 욕도 많이 먹고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만큼 민주당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민주당의 총선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2020년에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더불어 시민당이 있었기에 어느 정당을 찍어야 될지 고민스럽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어느 정당을 찍어야 될지 고민스럽지 않았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참 우리 시민의 힘이 무섭다는 걸 제가 지난 총선에서 많이 느꼈거든요. 저는 그렇죠? 제가 지난 총선에서 느꼈던 게 그 시민들의 뜨거운 국힘당의 비판 여론 특히 문재인 정부였는데도 국힘당은 안 된다는 뜨거운 여론이 있었는데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그게 더 커요.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례대표나 이런 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으라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범진보 진영은 악에 받쳐 있어요. 악에 받쳐 있어서 국힘당을 막을 수만 있다 그러면 어디든지 우리가 원하는 절대 사표 내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만 앵무새 같이 선거제는 병립형으로 가야 합니다. 연동형 손해가 큽니다. 그렇게 똑같은 얘기 100번 하게 만들지 말고 병립형으로 갔을 때의 장점 연동형으로 갔을 때의 장점을 잘 비교를 해보시고 제 얘기 듣고 제가 장단점을 얘기해 줬죠. 그거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어떤 게 옳다 어떤 게 틀리다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